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멕시코발 LNG 운반선 신규 발주가 줄줄이 터질 가능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우조선이 어제 25일자로 LNGC 두 척 6,495억 원의 수주 공시를 냈습니다. 공시 사진 한번 보시죠, 같이. 그래서 한 척당 3,247억 원 넘었고요. 달러로는 2억 4,750만 불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상 최고치 갱신한 것이죠. 표준 사이즈로 17.4만 큐빅미터급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도일은 4년 3개월 후인 26년 11월인데 공시 서류에는 발주처를 유럽 지역 이러고 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디서 온 것인지 시간과 에너지 투입해서 이제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즉 멕시코발 초과 발주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겠다는 겁니다. 선주사는 머리 트레이드 윈즈가 보도한 걸 보면은 ADS 머리타임 홀딩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게 오슬로 증시에 상장되어 있고요. 해운 투자 기업입니다. 쟤네들 비즈니스 모델은 선박 투자해서 전문적으로 용선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장 중요한 안고가 되는 것이 머리타임 홀딩스가 새로 만든 저 가스 운반선 어디에 투입되는가 이겁니다. 멕시코 LNG 프로젝트에 투입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쟤네들이 발주한 저 두 척은 맛보기에 불과하겠구나. 앞으로 본격적으로 멕시코발 LNGC 신규 발주 터질 것 같다. 그 터진다는 신호탄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같이 구글 사진 한번 보시죠. 멕시코의 코르테스 해에 푸에르코 리베타도 지역에 멕시코 퍼시픽 LNG 회사가 대략 연산 1,410만 톤 규모 LNG 수출 터미널 신설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트레인 2개 정도 새로 만든다는 것인데 저게 지금 아메리카 대륙의 서해안 지역 아닙니까? 태평양 연안이잖아요. 그러면 타겟 시장은 아시아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럽으로 갈 것 같으면 대서양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저기 동해안 지역 LNG 공장에서 싣고 갈 겁니다. 그리고 가스도 주로 걸프만 쪽에서 나오는 걸 이용하는 게 더 낫겠죠. 멕시코 퍼시픽 LNG 회사의 최근 인터뷰 자료를 한번 보시면 26년 말경에 LNG 본격 생산 수출하겠다 이런 목표로 최근에 파이널 인베스트먼트 디시전을 했다는 겁니다. 최종 투자 의사결정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기서 만든 LNG를 누가 사느냐, 장기 공급 계약 맺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저 인터뷰할 당시에는 한 5월경인가 그때는 장기 판매 계약 곧 사인할 것 같다 이 정도로 인터뷰를 했었는데 최근에 쉘이 SPA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260만 톤 규모로 Sales and Purchase Agreement 여기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하기 때문에 SPA 계약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260만 톤 규모로 쉘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쉘이 확보한 저 260만 톤은 시장에 새로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갈 가스 운반선 새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슬로의 위 ADS 머리타임이 대우조선에 발주한 두 척의 가스 운반선이 26년 11월에 인도가 되면은 저거 멕시코에서 LNG 배달하는 용도로 용선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저 지역이 향후 글로벌 중요한 LNG 공급처 될 거다. 이렇게 계속 주목을 해오고 있고요. 저기서 만든 LNG는 거의 대부분 대서양, 태평양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카타르 능가하는 신규 가스 운반선 발주가 미국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저 지역에서 터질 거다. 이렇게
그 분석한 영상들 이전에 여러 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신호탄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1410만 톤 용량 중에서 260만 톤 팔렸다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거 계속 그 팔려 나가면서 새로운 가스 운반선 발주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우조선이 두 척 이렇게 그 테이프 꺼냈다면은 다음에는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수주공시 계속 그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발주처가 어디일 것인가? 그 ADS 머리타임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쉘이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용선 전문업자가 할 수도 있고요. 발주처는 많죠. 예? 그래서 멕시코 퍼시픽 저곳에서만 1,410만 톤 저걸 이제 배달하기 위해서도 적어도 23척 이상의 가스 운반선이 새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그래서 한 척당 2억 5천만 불 정도로 잡으면은 멕시코 퍼시픽 저곳에서만 대략 58억 불 시장이 새로 열리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미국, 멕시코 저쪽 지역에서 나오는 발주는 카타르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카타르는 그냥 앞으로 한 4, 5년 동안 필요한 모든 배를 일괄 그냥 도크 예약해버리고 값도 그냥 대략 정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데 저 지역에서는 값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시세에 따라서 그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 지역에서는 가스 운반선 발주가 꾸역꾸역 꾸준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배값도 꾸역꾸역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산업은 가스 운반선을 선봉으로 해서 조선업 슈퍼사이클 예년보다는 더 큰 사이즈로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카타르 대형 발주만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예, 카타르를 능가하는 북미 지역의 어마어마한 가스 운반선 발주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완전히 김치국 마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관련되는 중요한 사실은 금년 상반기 글로벌 LNG 1등 수출 국가가 여전히 미국입니다. 미국 21년 하반기보다도 12% 증가해서 매일 11.2 빌리언 큐빅피트 per day, 11.2 빌리언 큐빅피트 per day, 빌리언 10억 큐빅피트니까 112억 큐빅피트를 매일 수출했다는 겁니다. 금년 상반기에. 그래서 주로 이제 유럽으로 배달됐다는 거고요. 2등하고 3등은 카타르하고 호주가 비슷한 규모일 테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1등이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판이 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값이면 미국과 거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일단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거래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러시아하고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카타르가 신뢰할 수 없다는 뜻은 전혀 아니고요. 러시아하고 비교할 때 같은 값이면 미국과 거래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거래할 때 값이 조금 더 주더라도 미국과 거래하는 게 낫다는 건데, 그래서 미국은 프리미엄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래 상대방인데, 근데 사실은 미국 가스가 더 비싸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1등하고 있다. 판이 바뀌고 있다. 미국 중심으로 에너지 시장 판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매우 좋은 징조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1등한 이유는 수출 능력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 미국 땅 밑에는 정말 앞으로 수백 년 사용할 가스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캐나다나 멕시코로 수출할 거는 파이프로 하면 되고요. 미국 내에서도 대부분 파이프로 옮기는 거죠. 배달이 되는 건데 LNG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배로 실어서 태평양 대서양 건너서 배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출 능력을 확장시킨다. 구체적으로는 LNG 수출 터미널을 확장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대폭 확장을 했고 앞으로도 확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발 가스 운반선 추가
발주 이어질 거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그 전제는 에너지 시장에서 가스 수요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가 증가하면서 에너지 수요가 경제 발전하면서 에너지 수요 늘어나는데 그중에 적지 않은 부분을 가스 수요가 충당해야 되고요. 또 가스 수요는 다른 화석 연료를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가스 가격이 강세를 유지하는 것이고요. 이 말은 땅 밑에 파묻혀 있는 가스 캔에서 팔면은 돈벌이 되니까 여기에 투자가 이어진다는 뜻이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스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가스 공급도 더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우조선 같으면은 그 하청노조 정부농성 사건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우울하게 한 달을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농성이 풀리자마자 사상 최고가 가스 운반선 수주 랠리 다시 시작을 하니까 조금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우조선 모든 분들 그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